암천기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62화 사라지는 어둠의 검 동인의 문주 옥철운 하늘은 낮게 깔렸고 연회장은 이미 붕괴하여 폐허가 된 상태였다. 파편과 피비린내가 뒤섞인 현장은 흡사 전쟁터였다. 아니, 사선을 넘는 잔혹한 싸움의 현장이었다. 남은 이들은 이제 단 2사람. 곤륜의 최고 도인 현 곤륜검 유성문 그리고 동인의 수장 3대 살수천 중 가장 오래된 아명의 검 옥철운. 옥철운, 그대의 검에는 피의 원한이 너무 깊다. 얼마나 많은 피를 머금었는가. 유성문은 조용히 말하며 상대의 검을 내려다봤다. 또한 성문의 좌수에 들린 천검, 묵노는 스스로 진동하고 있었다. 천신의 기운이 고요한 파동으로 그의 장심을 때렸다. 하늘의 의지가 성문의 의지가 되는 현장이 아니던가. 내 놈이 내 형제들을 죽였지. 그 검으로 말이다. 옥철우는 낮게 읊조리듯 말했다. 그 눈동자엔 피가 배어 있었다. 그는 사실 심저에서 일어나는 분노로 본인의 이성이 점점 광인의 그것처럼 물들어가고 있었다. 원래부터 고수의 싸움은 언제나 냉정한 인물이 이기는 법. 아무튼 그러니 오늘은 반드시 내 숨통을 끊겠다. 그것이 내 검의 이유이자 존재의 목적이다. 내가 죽으면 그대의 복수는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 내 원호는 모든 곤륜방의 인물과 무림맹에게 있지. 하지만 너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우선 너를 죽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쾅! 그의 발이 땅을 박차는 순간 대지 위에 광범위한 기폭이 번졌다. 검은 기운이 불꽃처럼 흩어졌고 동시에 그의 검에서 7겹의 살기가 뻗어나왔다. 아면 칠흑섬. 옥철우는 일갈했고 그의 검에서 출수된 검기는 마치 칠흑의 용이 된 듯 땅 위를 기어오르며 유성문을 향해 쇄도했다. 그러나 유성문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가만히 서 있다가 묵노를 높이 들었다. 동이 예맥의 피는 도륙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곤륜의 의지도 이와 같지. 활인검 식! 자수검이 허공을 그었다. 순간 묵노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백광은 검은 칠흑섬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다. 태일, 광, 검, 법, 영조! 두 기운이 맞부딪히는 순간 연회장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벽이 갈라지고 기둥이 부서지고 흙먼지가 폭풍처럼 뒤엉켜 튀어올랐다. 2사람의 기운이 천정을 꿰뚫고 하늘로 솟아올랐고 잠시 후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번개가 내리꽂혔다. 성문과 옥철우는 다시 검을 맞대고 격돌했다. 그들의 검에서 강렬하게 불꽃이 튀었고 팍! 검과 검이 부딪힐 때마다 전류가 흐르듯 찌릿한 진동이 온몸을 휘감았다. 옥철우는 살수의 절기를 넘은 비인의 반사신경과 예측 불가한 살기를 한데 응축시킨 검법을 강력하게 뿜어냈다. 암풍윤섬.
그는 빠르게 회전하며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동시에 8개의 그림자 검기가 팔방의 검로를 따라 둘이 하나 되어 사방에서 유성문을 포위했다. 이때 공간 자체가 어두워졌다. 이 검법은 성문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이 목적인 듯. 흐흐흐흐. 곤륜이 자랑하는 곤륜금, 곤륜도선. 과연 그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지. 하지만 그 순간 성문의 양눈이 환히 빛났다. 그리고 상대를 뜻을 알지 못하는 말을 낮은 음으로 말한다. 하늘을 여는 자, 그는 자기를 초월한다. 성문의 신영에서 기이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이때 묵노가 하얗게 빛나더니 땅 아래서부터 푸른 빛의 원형 진법이 솟구쳤다. 그의 발밑에 무수한 고대의 문양이 형성되었고, 아, 이는 동이 예맥의 신비인 무공의 원형이 아니던가. 검은 허공으로 치솟았다. 천존 비전, 연, 혼, 식! 팟! 그 문양은 마치 하늘의 별자리처럼 하나하나 연결되었고, 성문이 휘두른 한 줄기 검기는 검은 그림자들을 뚫고 한가운데로 치고 나갔다. 커르르릉? 연회장의 지면과 대지가 울리고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폭음이 일었다. 옥철운의 여러 그림자가 산산조각 나며 무너졌고 그의 몸이 튕겨나가듯 붕 떠올랐다. 피가 옥철운의 입가에서 터져나왔다. 그는 성문의 공격 앞에 너무도 무기력했으니 성문의 무력이 그를 겁박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몸을 틀어 마지막 검을 꺼내 들었다. 그 검은 3대 살수천이 봉인했던 금기의 기술, 바로 흑인의 수장이 가진 동문절해였다. 혼유, 설, 천, 모. 흥? 이건 혼과 나의 원정지기를 불태우는 검이다. 너 하나 죽는다면 내 목숨 따위. 그 순간 그의 몸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피를 원천으로 삼아 불길이 형성되고 살기와 혼의 조각이 혼합되어 폭풍처럼 폭주했다. 성문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럼 나도 내 모든 걸 보여야겠군. 이것이 무인의 도리이니. 찰나 그의 눈이 영롱한 빛을 냈고 좌수에 들린 검을 하늘로 치켜들었다. 묵노결, 혼원, 귀, 천, 참! 허, 기이한 신비라니.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세상이 갈라졌다. 두 사람의 검이 동시에 내리꽂혔다. 쾅! 폭풍이 연회장을 삼켰고 천장이 날아가고 땅이 파헤쳐지고 시야를 덮는 흙먼지와 붉은 빛, 어둠이 뒤엉켜 마치 지옥이 열리는 듯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둠 그 속에서 천천히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유성문. 그는 검을 거두고 있었다. 피가 묻었지만 검에서 핏방울이 떨어져 내렸으나 성문의 자세는 흔들림은 없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기운이 넘쳐나고 있었다. 나는 이제 진정한 동이 예맥이 추구했던 천손의 능력을 보았다.
묵노는 조용히 진동하며 주인의 깨달음을 기뻐하는 듯했다. 뒤편 옥철우는 수급을 잃고 피범벅이 되어 쓰러져 있었다. 조금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의 머리, 그의 입에서 무언가 말하려는 듯 핏물을 뱉어내었고 그의 눈동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열려 있었다. 그러르. 그는 그대로 알 수 없는 미소를 머금은 채 눈을 감았다. 그의 모습에서 최고의 예우, 그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무공의 끝을 본 듯한 무임의 꿈을 이룬 것일까? 무인에게 있어서 본인이 도무지 성취할 수 없는 완벽한 무공으로 죽는 것이 무인의 꿈처럼 말이다. 이제 완벽하게 그의 생이 산화되었다. 중원 3대 살수천의 한 축 담당했던 흑인 최고의 수장 옥철운. 멀리 장안 외곽 어두운 언덕 위에서 누군가가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도포 깊은 두건 속에서 반쯤 드러난 하얀 얼굴. 아, 혈교의 교주 사도자성. 그는 한 손에 바로 혈마혈융안을 찬 손에 작은 흑옥을 쥐고 있었다. 녀석의 힘은 예상 이상이다. 그의 뒤에는 또 다른 인물 셋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하나는 수려한 도포를 입은 백의의 남자, 금이위 제독 조강. 또 하나는 장삼을 두른 나이든 중년인, 동신맹의 맹주 하백. 그리고 마지막 검은 천으로 가슴을 감싼 날카로운 눈매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 암천의 주인 정은연. 유성문, 드디어 다음 수를 둘 때가 왔다. 부드득. 정은연, 그녀는 과거 성문이 3절도 암천에서 본인의 구애를 저버린 것에 이를 간 것일까? 아니면 압이 죽음의 심판을 내린 원수 성문을 향한 그 원한 때문일까? 전장의 끝, 작은 평원 그리고 산삼 한 뿌리. 먼지가 걷히고 파괴된 연회장은 처참한 몰골로 변해 있었다. 부서진 기둥, 무너진 천정, 곳곳에 피로 물든 바닥. 그 와중에 성문은 검을 거두고 묵노를 검집해 다시 꽂은 채 조용히 호흡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곁으로 먼저 달려온 것은 팽원이었다. 제독 형님, 괜찮소? 몸은 어휴, 이런 엉망이 되어버리다니. 곽부가 성문에게 말했고 성문의 눈에 들어온 두 사람. 팽원의 얼굴에는 참담함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곽부는 팔뚝에 붕대를 감고서 절뚝이며 다가왔다. 그의 어깨엔 깊게 베인 자국이 있었고 얼굴엔 먼지와 피가 뒤섞여 있었지만 특유의 쾌활한 기운은 여전했다. 아따, 이런 거 한두 번이야. 예전에 의금부 좌부사 시절 흑무당 애들 몰아낼 때도 더했어. 근데 허리가 좀. 그는 낑낑대며 허리를 부여잡았다. 그제야 사자철문과 곤륜파 문화의 무사와 문인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참혹하게 파괴된 연회장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하게 출동한 인력들이었다. 자, 전사자들 수습부터 하게. 살아있는 적은 전부 포박하고 죽은 자는 확인 후 신원을 기록하라. 곤륜의 장로 중 한 명인 장명진 장로의 엄한 지시가 떨어지자 곤륜 문도들이 부지런히 움직였다. 붉은 띠를 찬 동살문의 살수 몇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고 급하게 결박당에 들 것에 실렸다. 시신 중에는
암천 특유의 검은 복장을 입은 자들도 있었고 그중 몇은 목에 은판 부적이 걸려 있어 신분을 알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사자철문 당주 허창도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다. 하, 사도자성의 사주를 받은 살수들이라. 이젠 우리 문파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군. 그는 깊은 주름진 눈매로 유성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일이 없었다면 우린 여전히 혈교 교주 사도자성의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했을 겁니다. 대공 그대의 결단과 무력에 무림이 큰 빚을 졌소. 성문은 고개를 가볍게 숙였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었을 뿐이요. 그 말에 곤륜방의 수석 장로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유성문은 수백 년을 거친 인물로 금곡사관의 정통을 이은 곤륜도선의 신분이 있었다. 그는 당대 곤륜검으로 곤륜파의 당대 문주인 곤륜삼성도 그 앞에서는 어린아이일 뿐. 아무튼 성문은 당대 구파일방의 제일 큰 어른이라는 사실. 한편 무너진 연회장의 한쪽에선 곽부가 들것에 실려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팽원이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약고를 꺼내고 있었다. 성문은 곤륜의 장로에게 받은 보물 고려산 천년 산삼을 조용히 곽부에게 건넸다. 이건 곤륜빵 장로께서 너에게 주신 영물이다. 단숨의 내상은 회복되지 않겠지만 든든하게 생명줄은 붙잡아 줄 것이다. 곽부는 입을 한껏 벌리고 기다렸다가 산삼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더니 갑자기 입을 실룩이며 말했다. 헉! 웬 떡? 어음. 캬! 역시 고려산 산삼이 최고네. 이건 그냥 산삼이 아니네. 곶감처럼 달고 밤처럼 고소해. 씹지 않아도 그냥 목구멍으로 술술 넘어가는구나. 팽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곽부를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가 아껴둔 파사국의 영약도 하나 꺼내줘야겠네. 대사자철문의 문주가 이 고생을 했으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파란 병을 꺼냈고 병을 열자 향긋한 냄새와 함께 청색 액체가 살짝 흔들렸다. 이건 파사국 광실에서 직접 내려오는 신약인데 단 한 방울이면 골절도 하루 만에 붓는 전설의 약이오. 팽원이 그것을 나누기 위해 곽부의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컵에 부으려는 순간 헉! 이건 또 뭐야?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아미 몰래 한 방울 먹었던 공청석유의 향내가 아닌가? 꿈이냐? 생시냐? 꿀꺽. 곽부의 입가가 파랗게 물들었다. 그리고 곽부는 병을 들고 홀짝거리며 꿀꺽꿀꺽 소리를 내고 있었다. 문주형 미쳤어. 그거 한 번에 말이야. 황금 1000양도 넘는다고? 푹 맛있는데 이건 뭣도 없어. 이 형이 딱 내 목까지 남기고 다 먹어줄게. 팽원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땅을 쳤다. 에구구구. 그걸로만 25번은 내 상처를 회복할 수 있었는데. 팽원은 절망적이었다. 형님, 그것이 팽가의 보고에서 산서를 떠날 때 가주 몰래 가지고 나온 거요.
내가 정말 죽을 위기에 놓일 경우 쓰려고 아끼고 아꼈던 것이오. 곽부는 다치지 않은 팔을 들어 손가락으로 코를 팍 쑤신다. 그리고 코를 마구 후비며 태연하게 말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귀한 거였냐? 내가 먹을 땐 아무 맛도 안 났는데 별로네. 죽어. 진짜 형이고 뭐고 없이 내 손으로 죽는다. 팽원의 눈이 뒤집혔고 성문은 조용히 웃음을 머금은 채 그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을 감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전쟁 같은 하루였군. 곁에 조용히 앉아있던 사마이가 말했다. 그래도 끝난 건 아니죠. 무림맥 내부도 살수천의 암수도 아직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성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하백, 조강, 사도자성. 그리고 정은연. 이제 진짜 강호는 새로운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거야. 사마에는 조용히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사실 오래전 유성문과의 혼례를 앞두었던 사이. 하지만 운명이 갈라놓았고 다시 만나도 아직은 손끝에 닿는 감정만이 진실이었다. 그 순간 밖에서 정찰하던 사자철문의 척구병이 다급히 뛰어들어왔다. 이에 곽부와 팽원이 서로의 몸을 잡고 씨름하다가 무림맹 쪽에서 원로원에서 특사가 도착했습니다. 조강 금이위 제독의 인장이 찍힌 문서를 지녔다 합니다. 내실 안의 사람들 모두가 긴장감 속에 몸을 일으켰다. 팽원은 곽부의 뺨을 툭 치며 말했다. 형님, 그만 좀 먹고 일어나시오. 이제 또 싸워야 할지도 몰라. 곽부는 남은 병 속 한 방울마저 입에 털어 넣으며 대답했다. 에이, 그래도 좀 쉬다 가면 안 되냐? 이제 겨우 목 좀 축이려 했는데. 성문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심저 안에 있는 심검 묵노가 징하고 울렸다. 이에 그의 얼굴은 금방 상기되었다. 다음 싸움은 아마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거야. 그의 눈동자엔 잠시 황금빛 영롱함이 머물렀고 그의 표정은 어딘가 무거운 운명이 담겨 있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